안녕하세요. 남편 같은 아내 나마입니다. 오늘은 37살인 저의 임신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소통해 보고자 해요. 37살은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저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시기는 그 5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32살이라서 그때도 결혼을 늦게 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일도 많이 바빴고, 그리고 집도 분양을 받아서 열심히 대출금도 갚아야 됐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이 계획을 솔직히 세우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피임을 오래 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신혼 시기를 결혼하고 나서 1, 2년이 지나다 보니까는 우정 어린 친구 같은 느낌으로 계속 살다 보니까 아이 갖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다가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 37살인데 나중에 결혼한 친구들까지도 다 같이 이제 아이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 해이니까 36살에 남편이 마흔이 되기 전에는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었어요. 병원을 바로 간 건 아니고 친구를 따라서 유명한 난임병원을 먼저 가게 되었어요. 친구가 아이를 무척 갖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9시 되기 전에 거기는 예약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함께 8시 반에 출발해서 9시 조금 넘어선가 도착을 했는데 이미 대기 시간이 엄청 많더라고요. 계속 기다리다가 11시 한 30분쯤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의 5분? 10분 보고 초음파 잠깐 보고 나왔던 게 다예요. 그리고 초음파 비용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병원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38,000원에서 주말에는 거의 40,000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결제를 하고 나오는데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난임이라는 게 멀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 집 근처에 그래도 너무 운이 좋게도 난임병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자연 임신을 시도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초음파를 먼저 보았거든요. 그때 자궁에는 이제 워낙 이제 두께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뭐 근종도 없고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생리 시작하고 2,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날짜가 돼서 다시 갔어요. 가니까 페라마정이라고 난포를 키워주는 그 약이 있어요. 그거를 그 하루에 2알씩 먹어서 한 열알을 이제 처방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먹으면서 열심히 난포를 키워야 되는데 그때 많이 걷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하루에 뭐 10,000보씩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난소에는 각 하나씩 또는 어쩔 때는 한 군데만 하나가 좀 크게 자라긴 했어요. 그렇게 자라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병원 오라는 날짜가 있어요. 그때 가면은 이제 난포가 많이 자랐으니까 이제 난포 터지는 주사를 한번 맞아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난포 터지는 주사를 맞으면 36시간 안에 터질 가능성이 크고 그때 이제 수정이 되는 건데 그때 숙제일을 알려주세요. 이때 숙제를 하면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숙제일을 받고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러고 나서도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난포 주사가 너무 힘들었던 이유는 난포 주사를 맞으면 2줄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저는 워낙 주사 효과가 좋아서 그런지 생리가 바로 시작되는 그 전까지도 계속 2줄이 나와서 엄청 그 기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망도 근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난포 주사를 안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안 생겼어요. 맘카페에서 임신 초기 증상도 많이 검색하고 배가 콕콕한다, 가슴이 큰 것 같다, 아프다, 뭐 체온이 높아진다 이거 다 체크했는데 그런 증상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난임으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전 검사를 했어요. 체열을 했을 때 뭐 A형 간염, B형 간염 그리고 비타민 D 수치, 그리고 매도, 에이즈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고요. 체열 하나로요. 되게 간단해요. 체열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산전 검사를 하면 좋은 게 난소 나이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때 6살이었는데
난소 나이가 26, 27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그게 수치가 제 실제 나이랑 많이 차이가 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낭성이라고 이제 체크될 때는 그때도 임신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되기가 어려운 거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실제 나이보다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임신이 너무 어려워서 시험관을 권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전 검사는 꼭 하셔야 된다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산전 검사를 하고 나팔관 조영술을 했어요. 나팔관 조영술은 나팔관이 잘 뚫려져 있는지, 그래서 수정이 잘 되게끔 하는 건데 저는 한쪽이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됐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그 나팔관 조영술하고 산전 검사를 다 같이 하니까 한 24만 원, 2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초음파도 같이 봤으니까요. 근데 조영술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엄청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약을 먹고 갔어요. 약을, 그 진통제를. 근데 약간 생리통이 싸한 느낌이에는 그렇게 이제 엄청 심각하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검사를 많이 했고, 그리고 조영술 하고 나서는 임신이 잘 된다고 했는데 그때도 또 실패했어요. 그렇게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서 4, 5, 6, 7, 8, 9 까지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인공수정을 권하셨죠. 근데 인공수정도 1차 실패, 2차 실패, 3차 실패 다 실패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시험관 시술을 권하시는 분들이 그 전국 맘카페에 이렇게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시험관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는데, 저희 남편과 상의를 해보니 남편은 자연 임신 이외에는 좀 원하지 않더라고요. 본인도 많이 노력하겠다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술도 잘 안 먹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아예 담배는 안 피거든요. 근데도 이제 운동하면서 영양제 먹고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저보다는 아마 노력은 덜 하겠죠. 육아는 공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지 않는데 제가 가서 시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서로 같이 노력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안 됐기 때문에 4월에서 9월까지 이제 병원을 다니고 잠깐 병원을 쉬기로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이제 자궁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한약을 한 제 이제 먹기로 했어요. 근데 자궁이나 이제 임신 잘 되는 한약은 되게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보통은 한 제에 30만 원, 40만 원 정도 하는데 임신을 하려고 한다, 진맥을 제거하니까 거의 60만 원, 6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제 몸을 위해서 진맥을 하고 한제를 먹어봤어요. 이제 몸이 많이 따뜻해지고 자궁도 이제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또 몸을 준비하고 그때부터는 좀 마음이 편했어요. 계속 병원을 안 가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맘카페에서 프리시드 젤이라고 그 입구가 좀 잘 들어올 수 있게끔 산도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제 오다가 죽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젤이 아들 낳는 젤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을 절대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젤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숙제하는 일이 주말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 남편이 일하고 와서 엄청 힘든 경우가 있어요. 산부인과 다닐 때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남편을 일찍 재우고 아침 일찍 숙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시도를 한 결과 11월 초에 이제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